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은 빠르게 할게요. 점 1,0을 x 플러스 y 플러스 a라는 0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5,b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a라는 직선을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런 직선인데 1,0이 어디 1,0이 대략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 대칭을 했더니 생기는 점이 5,b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뭐 대칭 이동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으면 하나는 수직한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수직하는 건 뭐죠? 여기 1,0이랑 5,b랑 x 플러스 y 플러스 a랑 서로 수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수직해야 되면은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 그 다음에 5,b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치? 수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에 대해서 잡아주면은 5-1분의 b는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따라서 b는 바로 4하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치? 다음에 2등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등분 해야 된다는 거는 1,0과 5,4 b가 4니까 바로 5,4라고 씁시다. 얘의 중점이 x 플러스 y 플러스 a는 0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치? 얘의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3,2 하고 나올 거예요. 3, 2를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5고 b는 4였으니까 a 마이너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9 하고 나오겠죠. 자, 14번이에요. a는 4,2 직선은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은 y는 x 직선보다는 살짝 아래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얘랑 y는 x 위에 점 b가 있다라고 했는데 점 b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 b는 일단 여기 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점 c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 x축 위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형 ABC를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A, B랑 같은 데 있는 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A를 Y는 X에다 대칭시켜가지고 A'을 만들면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X랑 Y 위치를 그냥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4에 A'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B와 A'B가 서로 같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뀔 것이다? A'B와 같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BC는 일단 그대로 내비두고 그 다음에 CA가 그림을 조금 그려야겠네. CA가 무엇이랑 같을 것이냐면 여기에다가 A2'을 잡으면 얘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Y좌표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Y좌표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4,-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CA'이랑 CA가 서로 같을 테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CA2'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과 A2'을 일직선으로 있는 거리 이렇게 만들면 최단 거리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A', A2' 직선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가 직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은 A', 2,4와 A2' 4,-2의 거리는 차이가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는 2, B는 10 하고 나올 테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2 하고 나오겠죠. 자, 다음에 15번 학생의 수가 30명인데 어느 반의 모든 학생은 각각 체육, 봉사, 예술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가입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NU 전체 집합의 수가 30인데 얘가 모두가 다 동아리에 가입해 있다고 하니까
모두 안 가입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도 안 가입한 사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편의상 체육을 A, 그 다음에 봉사 B, 그 다음에 예술 C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 공식 기억하시죠? 그치?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가 사실 그냥 뭐랑 같아요? NU와 같은 거죠? 그치?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공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쭈르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식으로 써보면은 전체 사람 수가 30명이고 전체 사람 수가 30명 A 그러니까 체육 동아리 가입한 사람이 18명 그 다음에 봉사 가입한 사람이 15명 그 다음에 예술 가입한 사람이 20명.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괄호 여기 큼지막한 괄호가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치? 이거 생략하고 셋 중에 2개만 가입한 사람 2개만이 아니라 2개 이상 그치? 2개 혹은 3개를 가입한 사람이죠. 괜찮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더해준 게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두 다 가입한 사람이 5명이래. 다시 5명을 더해주니까 30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값 다시 써주면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여기에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8명이다 라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즉 무슨 말이냐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동아리 모두 다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그치?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한 사람. 내가 이거 답을 잘못 냈나 혹시? 아이고 내가 답을 잘못 썼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소리. 일단 다시 내가 답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풀이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서 마무리 지읍시다. 뭐야? 나 어떻게 만났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모두 가입한 사람이 5명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총 3번 더해져 있죠. 그치?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총 3번 더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두 5개 가입한 사람 5을 다 빼주면은 나머지 여기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 여기에만 돼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겠어요? 3명이란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잠깐만 뭐야 이게? 내가 뭐 실패를 18은 맞지? 여기 아니 여기 바로 아니까 33, 53 숫자를 잘못 썼나? 그러네. 여기에 숫자를 잘못 썼구나. 18을 내가 잘못 썼구나. 왜 이래? 28이 맞지? 다시 한번. 미너스 최초의 백점. 53, 58, 28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에 사람 숫자가 총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5 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사람 수가 빼서 13명이란 이야기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13명, 15명.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그림상으로 치면은 하나에만 가입한 사람이니까 여기 가입된 사람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총 몇 명, 여기 13명, 5명이니까 30명에서 18명 빼서 답은 12명이겠다. 미안합니다. 내가 13번이라고 했지. 그치? 오 미안합니다. 그 맞은 사람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알았지?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이 아마 객관식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자, 둘 다 양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치?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뭐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얘를 뭐 b 대신에 1-1을 여기다 대입해서 막 다 전개해야 되나? 아니면 얘를 뭐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따로 하고 산술기하 쓰고 뭐 어떻게 코시 슈바르트 쓰고 다시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시 슈바르트 쓰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코시 슈바르트 다음에 추가적인 조작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코시 슈바르트부터 쓰러 갑시다. 코시 슈바르트를 이렇게 쓰는 거야. 1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얘는 코시 슈바르트에서 여기가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이고 1 곱하기 b 플러스 b분의 1일 테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1 플러스 ab분의 a 플러스 b 얘는 통분해 준 거겠죠? 괜찮나요? 여기에 완전 제곱. 근데 a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보자. 코시 슈바르트에서 등호 성립하려면은 1분의 x랑 b분의 y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이랑 b 플러스 b분의 1이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예식을 정리해주면 결국 어떻게 된다? a랑 b랑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게 필요해요. a b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a b분의 1이 우리가 아는 그 절대 부등식 중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산술계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그치? 게다가 마침 합도 어떻게 일정한 게 있네. 합이 일정한데 a b분의 1을 구하래. 이거 산술계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산술계를 한 번 더 쓰는 셈이 된다. 지금 A는 B분의 1이어도 성립하지 않아요? 응? 어디? 등성. A가 역수관계여도 그쵸? 그건 맞지? 그것도 있구나. 오케이, 여기에서 이것부터 적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쓰는 게 결국 이거라서 내가 이것만 적어놨나 보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쓰러 갑시다. 여기서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일단 산술기하 조건을 그대로 써봅시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그리고 a 플러스 b는 1이니까 양변 제곱해주면은 a 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역수를 취해주면은 a b분의 1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되게 간단하게 A와 B가 같을 때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길쌤도 얘기했을 거고 나도 얘기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절대부등식을 여러 번 쓰는 건 최대한 지양하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이 A가 B일 때 모두 다 성립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써주면 여기는 얘는 25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식에서 요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저기 앞에 부분 등식으로 쓴 거니까 결론을 다시 쓰면은 양변을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A 플러스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무엇밖에 없다? A가 B와 같을 때밖에 없겠다. 그치? A와 B랑 같은데 A 플러스 B가 1일 때니까 결국 언제겠다? A랑 B가 모두 2분의 1일 때겠다.
괜찮나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풀으면 이렇고 약간 직관적으로 소리 같아야 될 것 같은데 해서 2분의 1 넣으면 뭐 답이 되긴 됩니다. 그렇게 찍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문제는 이 문제가 객관식이라서 맞은 거지. 사실 이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써라라고 했으면 100% 틀렸겠죠. 그치? 그러니까 설령 맞은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 싶으면 이런 걸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1번 각각이 그냥 빠르게 전개해봅시다. 1번을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저기 제곱해주면 반대편 우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루트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테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치? 2번도 똑같이 양변 제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 b라서 얘도 루트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항상 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3번 같은 경우가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 3번을 각각을 통분을 해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 b분의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텐데 양변에 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종의 통분을 하는 셈이지?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보다 크겠다. a, b다 a 플러스 b나 모두 양수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그냥 바로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내가 그 부등호 잘못 썼나? 이렇게 쓴 거 맞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러는 게 얘는 뭐 참이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거짓인 거니까. 오케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맞는데? 이렇게. 자, 다음에 4번. 4번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4번도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똑같이 제곱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 b는 2의 a 플러스 b.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만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산술기하죠?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건 산술기하라서 항상 성립 뭐 이렇게만 써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정 걱정된다면 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5번이 약간 어려운데 사실 5번 이런 거 여러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 민성이나 이런 친구들 이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안 그러냐? 응. 없어? 너희 정수할 때 안 봤어 이거? 네? 정수 해석할 때 안 봤어? 제가요? 저는 아니었나? 그래도 봤어. 너 아니야. 이거 1품에도 있었어. 1품에도 있었어. 이거 증명하는 거. 본 적은 있는데. T2랑 저기 네스빗 했을 거 아니야. 규희쌤이랑 손가쌤이랑 했을 거 아니야. 응? 어쨌든 그 좀 봤을 건데. 자, 얘는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게 루트 AB랑 루트 BC, 루트 C에 이런 거 있으면 좀 마음에 어디선가 걸리는 게 있어야죠. 루트 AB 어디 있습니까? 산술기하에 있잖아. 그치? 5번을 풀고 싶으면 그걸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 아이디어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 이렇게 각각의 산술기하가 3번 연달아서 성립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치? 산술기하 3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C랑 그러면 다 같을 때겠죠?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응? 18번에 1, 2번은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중심만 따져봅시다. 중심이 첫 번째 원은 마이너스 2,1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쪽 원은 중심이 2,5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사이를 어떤 직선 L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수직 이등분하려면 당연히 여기 두 점을 이은 여기가 서로 수직하고 이등분해야 할 것이다. 괜찮나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됩니까? 기울기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1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직선 L의 기울기는 몇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얘의 중점, 여기의 중점 몇 콤마 몇이죠? 0,3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중점 0,3을 지난다.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뭐 이걸 조금 정리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뭐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하고요. 오케이? 수직 이등분 이 두 가지 키워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서술형 2번은 뭐 다들 잘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갈 때 이것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저는 그 처음 식은 안 쓸 거고 한 번 더 전개된 것부터 쓸게요. 차집합을 죄다 교집합이랑 여집합으로 바꿔줍시다.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겠죠? 그치? 그래, 여기에다가 또 합집합 이렇게 된 것이 A다. 아이고, B를 빼먹었네. B 한 것이 A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걸부터 할게요. 자, 여기 괄호 안을요. 괄호 안을 하나하나라고 보면은 똑같은 뭐 합집합 B를 계산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그렇다면 똑같은 연산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총 두 번 하는 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할 수 있죠.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결합 법칙을 써서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사실 이걸 빼먹으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한 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 쳐서 얘네를 먼저 계산해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교집합이 공통되어 있잖아요. 괜찮나요? 그치? 공통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숫자 다루듯이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굳이 표현하자 이걸 분배 법칙을 써도 되는데 저는 분배 법칙을 반대로 이용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분배 법칙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내면은 A 교집합으로 묶어내면 B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요거는 A는 좀 나중에 쓰자. 자, 그러면 B 여집합, 합집합, B는 뭐가 됩니까? 그냥 전체 집합이죠? 그래, 여러분 이거 쓸 때 교집합 쓸 때 여기 교집합 이런 거랑 합쳐져 있으면 여기 항상 U 위에다 이렇게 좀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지? 표시 같은 거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U는 뭐가 됩니까? 그냥 A가 되지. 따라서 여기 좌변은 A 합집합 B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주면 A 합집합 B가 A더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B랑 A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죠. B 쪽이 더 작고 A에 B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뭐 여기에서 제가 좀 얘기했으면 빨간 뭐 결합 법칙을 썼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결합 법칙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만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잘 완벽하게 그렇다 여기다 뭐 3개짜리 산술계를 쓸 수도 없고 애초에 그건 배우지도 않았겠죠. 그치? 세제곱근을 아직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풀 때 얘를 변형해서 막 얘를 x 플러스 1을 나누어가지고 뭐 4x 플러스 4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x제곱이랑 여기 x제곱 이렇게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얘네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곱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얘네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기 분자에다 x 플러스 1을 무언가를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순서를 바꿔서 얘네 둘은 쉽게 통분할 수가 있잖아. 그치? 쉽게 통분할 수가 있으니까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치? 그러면 드디어 뭐야? 여기도 없어지고 분자도끼리도 없어지고 분모끼리도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2루트 4 계산해주면 그냥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때 뭐 이건 필요 없기는 한데 답이 4라고 바로 돼 있으니까 이때 등호성이 조금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봅시다. 등호 성립 조건만 체크를 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x분의 1 4x 제곱이랑 x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1 플러스 x가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전개해주면 4x 4제곱이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을 테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결국 되겠죠? 그치? 인수분해 옮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자 그럼 얘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애초에 문제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더라. 사실 요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문 4 쓰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분이 쓸 때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좀 억지로 만든 문제에 가깝습니다. 일단 명제만 보자고.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3의 배수라면 그렇다면 n이 3의 n도 3의 배수다. 이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이 명제는 어떻게 증명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대우 쓰는 게 편하지, 그치? 대우 쓰는 게 편한데 굳이 이거를 귀류법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억지로 만든 문제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귀류법을 쓰려면 결론을 부정해야 되잖아. 그치? 결론이 여기에 결론이 어딥니까? 여기 부분이잖아. 그치? 얘를 부정하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n은 그러면 새로운 자연수, 새로운이란 말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자연수 k에 대해서 n을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정석에서도 배운 거고, n을 3k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3k-1 또는 3k-2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 3k-1보다 플러스 1 플러스 2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3k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로 쓰고 싶으면 자연수 k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0도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저는 굳이 자연수로 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혹시 얘를 다르게 쓰고 싶으면 여기 대신에 0 이상의 정수 k에 대해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은 3k가 아닐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n이 3k-1이거나 n이 3k-2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런 경우 두 군데를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n제곱을 계산해보자고.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n제곱이 애초에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치? 가정부터 틀렸지? 그치? 가정부터 틀렸다. 그 다음에 3k-2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이고, 여긴 6k가 아니지?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얘도 가정의 모순이 되네.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해서 이 나머지를 해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다라는 이 가정조차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애초에 말이 안 되게 돼,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야. 모순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거꾸로 가도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도 돼요. n을 이렇게 미리 분류해 놓은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n이 무조건 뭐 n이 3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또 한 번 뭐 대우 명제로 하든 뭐하든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n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넘긴 거고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좀 약간 억지로 짜맞추는 거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대우 명제를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여기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대우 명제를 한 번 더 귀류법을 한 다음에 대우 명제를 한번 쓰셔도 되고 뭐 그거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했을 때는 가정이 아예 모순이 생기더라. 애초부터 가정이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결론을 부정한 부분이었고 따라서 결론이 부정된 게 틀렸으니까 원래 명제는 맞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서술형 3은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만든 문제에 가까워요. 원래는 대응 명제 쓰는 게 훨씬 편할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5번. 일단 직각삼각형이 A, B, B변의 길이가 C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 플러스 B가 루트의 C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 플러스 B 저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한 것이 2C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AB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넘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산술기하 모양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끝까지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넘겨서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산술기하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뭐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결론을 이용해서 푼 거.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얘는 애초에 문제의 조건인 거고. 그 A 더하기 B는 루트 2C에 2에서 여기에서 일단 우리 D2의 길이가 루트 2C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치? 자, 이런 좋은데 그럼 여기랑 A 플러스 B랑 어디 비교할 거냐? A 플러스 B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얘를 옮겨볼게요. 그래서 2에서 C, D에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F 이렇게 잡아봅시다. 2에서 C, D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사각형 ACFE가 무슨 사각형이냐? 직각이고 여기 다 직각이니까 모든 각이 네 각이 다 직각인 사각형이라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EF의 길이랑 같고 이것이 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DEF에서 B변의 길이, DE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EF의 길이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치? 뭐 나머지 하나를 굳이 안 써도 그치? B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DE의 길이가 루트 2C가 항상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요 요 이야기를 할 때 요 전제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언제? A와 B가 서로 다를 때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고 크다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치?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A와 B가 같을 때라면은 얘는 이 A, B, C, D 자체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자체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A 플러스 B인 건 똑같고 A가 곧 B고 B가 곧 A가 되니까. 괜찮나요? C, D의 길이는 루트 2 C인 거는 당연하게 나와 있고요. 그치?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A 플러스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사각형 A, B, C, D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서 A, B의 길이랑 C, D의 길이가 같다. 이때 A 플러스 B와 루트 2C가 같다. 그래서 얘네 요 두 가지 식을 조합하면은 A 플러스 B가 루트 2C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완벽한 것 같습니다.